그런 이야기 있죠. 그 영부인도 국격이다. 김혜경과 김건희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 그 민주당이 뭐 국회의원 이거 올렸다가 지웠다 그러는데 왜 이걸 지워? 맞는 말 했는데 뭐 그쵸. 이거는 진짜 그 우리가 그 뭐냐 트럼프 부인 멜라니 여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상회담을 하거나 혹은 트럼프가 어떤 외교 활동을 할 때 항상 따라 붙으면서 그걸 봤을 때 딱 보기에는 이쁘긴 이쁘죠. 근데 뭔가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품격이 이런 거는 전 별로 못 느꼈거든요. 뭐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 그 다른 나라 정상 외교 그 영부인이라든지 오늘 우리나라의 영부인이 오히려 더 국격이 더 있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김건희가 영부인이 된다라면 그 나라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어떤 조명을 하거나 말을 할 것인데 주가 조작을 한 의심이 있고 논문 조작한 의심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정말로 부끄러운 영부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면서 일단은 부인이 계시면 사실 부인도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어떤 한 축을 파트너나 한 축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부인에 대한 그런 검증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영부인 물망에 올랐던 사람 중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장인어른께서 뭐 이렇게 공산주의자 논란이 있어서 뭐 제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 빼고 이렇게 영부인의 물망이 오르는 사람의 뭐 주가 조작, 논문 표절, 또 그 뭐지 하나? 뭐 하나 더 뭐 있는데 주가 조작, 논문 표절 너무 많으니까 허위 이력서, 허위 이력서 이렇게 이런 것이 문제가 불법 후원금 뭐 많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영부인을 놓고 국격을 논하는 이런 자리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격 자체를 떨어뜨리는데 일조라는 표현이 이상하고 떨어뜨리는 그냥 뭐 이렇게 폭탄? 됐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이번에 김혜경 여사의 이 사고를 일부러 부각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오염하는 가짜 뉴스들을 저희가 빨리 없애야겠다고 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미용실 같은 데서 이 진짜 무슨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불륜 때문에 맞았대. 지금 이게 어떻게 가짜뉴스의 핵이죠, 핵심. 계속 만드는 게 그 김건희란 사람을 본인들이 어떻게 세탁하기가 힘드니까 김혜경이라도 똑같은 위치에 놓고 김혜경 여사를 오염시키자라는 그 전략인 거예요. 근데 우리 김혜경 여사님은 이미 성남시장 선거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여러 번 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검증을 했고 실제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데 이런 분이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경기도 일대에서만 알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아주 나쁘게 프레이밍을 하면 김건희란 사람은 쏙 들어갈 거야 이런 전략인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별건이에요, 별건. 네. 그리고 저기 경상도 쪽에 어르신들도 그 얘기 한대잖아요. 저 오늘 이제 우리 한준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 때문에 논란들이 많은데 김건희 씨가 이제 뭐 가족의 형태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애를 낳아보고 키워본 사람이 해야 돼 이런 전통적인 그 관념을 떠나서 김건희라는 사람이 사업을 했다고 우리가 그쪽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사업가로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그리고 교수 뭐 이렇게 사업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기업가로 나와요. 기업가로 얘기를 해요. 근데 모르는 분도 많아요. 왜? 이 공중파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렇죠. 정말 실체를 몰라서 그냥 뭐 이쁘게 생긴 뭐 사업가라던데 정도만 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관심 있고 이렇게 옆에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전파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저런 영부인이 말이 되냐? 이러는 분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주위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부끄럽다 야. 이건 아니지. 특히나 여성들 주위에 그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건희 씨가 직접 해명해라. 네. 주가 조작, 뭐 경력 허위 기재. 그러니까 최근에 고발당한 것 중에 상습 사기 혐의예요. 상습 사기. 다 자기 이력 조작하고 박사학위 논문은 가짜고
뭐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바나 컨텐츠 협찬도 수사받고 있거든요. 예,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협찬 받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30개쯤 되는데 포스트에다가는 열 몇 개만 딱 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윤석열이 깨끗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한테는 계좌로 안 들어갔을지라도 부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라면 윤석열을 보고 준 돈이란 말이야. 협찬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장 되니까 협찬이 더 붙고 검찰총장이 되니까 더 붙는데 그 회사들 중에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도 있었어. 그런 자가 생각해보면은 홍석현이나 방상훈이를 만나는 것도 비리구조거든요. 걔네들도 관련된 무슨 회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 쉽게 표현하면 그냥 노골적으로 돈 받고 봐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모 봐주는 거, 부인 봐주는 거, 조선일보, 중앙일보 관련된 것들 봐주는 게 다 똑같은 문제에 놓였다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을 만듭니까? 탐욕과 조작의 화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 조작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으로 명명하는 게 맞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러셨어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면 다 끝나는 거다. 마치 그 증거 인멸할 거나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뭐 신병 확보를 오히려 해준 거다. 이런 측면으로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 내일 검찰청 앞에 방문을 해서 수사 촉구 항의도 하려고 합니다. 야, 그 같이 가요, 네. 아니 좋은데 근데 이게 사실 이름 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하면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동떨어지게 보이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김건희 뭐 협찬금 뭐 비리 의혹 사건 이런 네. 것들 되게 중요한 예. 것 같아요. 김건희 학력 위조 사건 이런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김건희가 직접 해명할 상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자신들 계좌 공개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데 관계 없는 거 딱 보여주고 다 보여줬지? 봐. 사실은 그 뒷장이 더 중요했는데 뒷장 앞장까지만 보여주는 그냥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했네 했어. 그게 뭐든 간에 했네 했어 이런 거고요. 김건희가 직접 해명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돌고 있는 SNS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써먹었던 수법이에요. 택시를 타면 항상 통화하는 척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윤석열 같은 걸 대통령으로 뽑냐고 하고 전화를 끊는다. 어떤 분은 대화를 시도하고 어떤 분은 말이 없으시다. 여기에 꽤 효과가 있다. 김나은님의 그 페북 글이었는데요. 저도 이런 거 경우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있잖아. 저는 택시 타면 앞자리 절대 안 타거든요. 그냥 뒷자리 타요. 뒷자리 타서 통화를 실제로 하기도 해. 할 때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들으라고 이야기해. 야, 세상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수구 보수 꼴통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최소한 그 사람들이 봐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택시 기사님들이 그걸 약간 쫑긋쫑긋 듣고 있다가 내 말에 동감을 하면 그렇지요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마디 안 합니다. 그분은 100% 윤석열 지지자예요. 기분이 안 좋아. 그거는. 기분 안 좋아. 그래도 저런 여론이 있네 하고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저거 들으니까 전화기 컬러링에 그런 워딩 딱 너무 전화 딱 오는데 야, 우리 민족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전화 딱 오는 사람 목소리 들으면 알겠네. 야, 컬러링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그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소수를 희귀 광물이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으면서도 식당에서 좀 옆에 사람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 이제 옆에 약간 한 중년층 있으신 분도 있으면 오히려 더 크게 말을 해요. 뭐 이래서 저는 윤석열은 저건 아니지 않아?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분은 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죠. 저 택시 저런 컨셉도 좋은데 컬러링 컨셉도 괜찮네요. 한번 방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택시 컨셉은 그냥 우리가 빵 터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상. 사위 보수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에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봐봐. 딱 제품을 깠는데 완전 불량품이야.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자랑 못하게 만들면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런 전략이라고. 택시 기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택시 기사님들은 뉴스 공장을 많이 들으셔갖고 많이 좀 저는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윤석열 찍는 건 부끄러운 거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50%의 리스크로 김건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과 장모가 있다고. 본인, 부인, 장모가 같이 있는 거라서 이런 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 지금 SNS가 대신하지만 구전 선거단 이런 게 있었어. 그렇죠. 네. 그리고 택시 기사들한테 임명장 주고 택시 기사들이 우호적으로 말하게 하는 그런 선거운동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사우나가 참 효과적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그쵸, 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네. 요즘에는 택시를 타도 기사 아저씨 기사 선생님 말을 잘 안 하세요. 이게 또 이게 약간 문화가 된 게 있어서. 근데 예전에는 진짜 말 많이 하셨죠. 근데 진짜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쪽 진영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역대 대선 후보 중에 가장 무식한 데다가 가장 범죄 혐의가 많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지금 잠깐 악플 싸지르고 가시는 우리 저기 구구분들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입장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민주당에 저런 후보가 나왔는데 막 고발 사주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의혹이 있다면 그게 단순히 정치 보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좋은 나라 만들려면 검찰 개혁해야 돼. 그래야 당신이 돈이 없어가지고 전관 검사 저쪽이 변호하면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될 수 몰리고. 있어. 뭘 알지? 좆도 모르면서 진짜. 아니 진짜 이 대통령 선거를 한 1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야당의 후보가 뭐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에서 4건 5건으로 입건돼갖고 조사받고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이 벌어지는 상황이 뭐 국민 입장에서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분개 오케이.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자, 부끄러운 사람들 얘기하고 있고요.